예, 봄 날씨가 계속 어떻게 을씨년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흐리고 비 오고 그러네요. 하긴 봄을 준비하는 자연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징조일 수도 있는 거지요. 날씨만 너무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오미크론 사태를 확대시키는데도 걱정이 되고요.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나온 두 개의 폭탄 같은 이런 발언들, 이 발언이 의미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을 좀 해부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는 지금까지 그동안에 5년여에 걸친 문재인 집권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의 상황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인리히의 법칙에 비유해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300번의 작은 사고가 29번의 중형사고를 만들고 29번의 중형사고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한 건의 대형사고를 만들게 된다. 이런 이제 사회에 사고가 증폭되는 또는 집중되는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죠. 우리 사회의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형 사고의 마지막 한 건, 그 대형 사건은 무엇이 될까?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과 백현동 이런 이제 건설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그 배우자에 의한 다발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불법 행위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서 현 집권층의 몰락, 이것이 마지막 대형 사고, 한 건의 대형 사고였던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빌미로 해서 신구 세력, 교체 세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교체 과정의 심각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아직 그렇게 이 마지막 한 건의 사고를 간단하게 결론 짓기에는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리고 입장이 계속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뒤집히는 과정에서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언어들이 무언가 그의 입장 변화에 별개의 백그라운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터져 나온 이제 두 개의 언어가 눈길을 확 잡아 끄는데요. 이 제목부터가 참 눈길을 끌지요. 이사가 민생보다 급한가? 이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죠. 그렇게 5년 동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해온 정권이었는가? 그래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건지, 청와대 옮기는 게 민생보다 그렇게 급하냐? 야, 참 끔찍하게도 민생을 아낀 그런 사람들의 입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겠죠. 자, 기사를 좀 쫓아가 보시면요.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했다는 발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라는 주석이 붙지 않았다면 이게 문 대통령이 한 얘기일까? 참 의문이 들 정도죠. 어째서 그동안 그렇게 평화 추구만을 계속해 오시고 남북 간의 대화 최우선, 그리고 북쪽의 평화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안보 상황의 해제, 이것을 유지해 왔던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끝에 가보시면 참 또 하나의 기함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최강욱 의원이 윤 당선자를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하면서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윤석열 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주겠다.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야,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 당선자를 윤석열 씨라고 굳이 부르겠다는 그 정서적 배경이 뭔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글쎄요. 무엇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몸과 마음에다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걸 새겨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곤란합니다. 망나니들이 장난질을 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뭐 부서지더라도 무릎 꿇지 않겠다. 야, 이걸 사육신의 기계를 참 상상하게 하는 이런 언어인데요. 하여간 문재인 정권이 임기 동안 내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언어에만 거의 편집적으로 매달려 왔다는 것은 국내외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정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보를 위하여 국군 통수권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발언. 왜 이런 말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나와야 하는 거냐. 이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인데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어떻게 가볍게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발언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대단히 올바른 인식인 것이어서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지지 입장을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상의 경우라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 정권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의 일관성이 갖추어져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하루 이틀 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협력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정권 이양 잘 하도록. 이제 와서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안보에 관한 자신의 각오를 결연히 다지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것은 무언가 이 나라 현재의 안보 상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 조짐을 대통령이 별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의 인계 인수 시기에 도달을 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한 뒤가 결코 그냥 편편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욱이 자신이 법률 전문가로서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할 리도 없을 테고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력의 인계인수 과정이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을 누적시킬 필요는 없고 박수받는 과정으로 보이게 해야 할 것. 그것이 상식일 것이 아닌지.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들고 나오면서 극단적인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는 것 같은 이러한 발언은 무언가가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강욱 씨 같은 일부 친문계열인 의원들의 무언가 나는 기댈 때가 있어 라고 하는 듯이 들리는 이러한 참 평상시에도 일반인끼리도 서로 하기 어려운 이런 강성 발언은 그러한 의혹을 더욱 깊게 가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정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측이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이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종전선언이나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상황의 조성 같은 몇 가지 카드, 그런 카드에 대해서 채널24K는 이미 여러 차례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그 카드를 이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튜브 같은 매체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상상의 사례를 무책임하게 여기에 열거해 보일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해보고 그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건 아마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선 최초의 가능한 경우의 수로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가능한 경우의 수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딴지 걸기 전략이 곧 다가오게 될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윤 정권 흠집내기와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시중에 퍼져 있는 분석, 그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수는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집단적인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결국 하인리의 법칙에 대미를 완성하는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런 계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또 다른 채널 24K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회 내에서 절대 우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세력과 그 패거리 세력들을 결집을 하고 혹시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신정부 출범에 저항하는 소요를 조장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북측의 도발이 이와 결합을 하면서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마지막 사명의 행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문제 정도를 놓고서는 그러한 정도의 강력한 표현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그러한 대한민국 최악의 혼란 상황을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가는 집권 세력들이 설사 그러한 가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의 결과는 모두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하인리 법칙의 마지막 단계, 즉 자신들의 대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권력의 교체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좀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반동하는 어떤 시도도 그러한 시도의 몇 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불보듯 명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설사 그러한 계획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는 충분히 존재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기로 합니다. 다만 물러가는 세력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자신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음을 기약하려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을 재생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자각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철저하게 실패했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랬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철저한 패배를 그때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추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고비를 좀 넘겼나 했지만 또다시 50여일이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시간이 빨리 끝나주기를 기다립니다.